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잘난 형님이 한 명 있습니다. 저와는 딱 1살 차이예요. 말이 1살 차이인 거지 개월수로는 딱 4개월 차이입니다. 그래도 윗사람이라고 엄청 저와는 선을 딱 긋는 편이에요. 물론 형님이 서열로 따지고 보면 확실히 저보다는 윗사람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같은 며느리 입장이고 비슷한 나이 또래이니까 좀 더 친근하게 잘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오래 볼 사이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영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 받은 인상이 좋지 않으니 그것이 오래도록 각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형님을 처음 보게 된 것은 저와 남편의 상견례 장이었어요. 시댁에 첫인사를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버님만 뵈었었고 형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형수에 관해서 저에게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단지 부잣집의 딸이고 캐나다 유학까지 다녀왔다고 했어요. 국내파인 아주버니 스펙 때문에 형님의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를 했었지만 지금은 아들을 둘씩이나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견례장에서 처음으로 형님을 봤을 때에는 그 화려한 치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점잖고 검소한 차림으로 단정한 자세로 자리를 잡고 계셨는데 형님은 누가 봐도 눈에 띌 정도로 화려한 연핑크색 투피스 정장 차림이었는데요. 얼핏 보면 형님이 그 상견례 자리의 주인공인 줄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자칫 과한 모습이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남편과 제가 의상 색깔 코드만 맞추고 한 톤이 낮은 차분한 색깔인 그레이색으로 일부러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연 핑크라니 그것도 반짝이가 붙어있는 살구색에 가까운 핑크 색깔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샤넬 로고가 언뜻 보이기도 한 것이 진짜로 샤넬 옷이 맞는 것 같더라니까요. 헤어와 화장도 풀 메이크업을 한 상태라서 마치 여배우 포스를 자아내고 있었으니 제가 다행히 기가 세서 망정이지 음메 기주고 할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다 귀걸이에 목걸이에 반지에 연핑크빛으로 물들인 손톱 매니큐어까지 어느 것 하나도 정성을 안 들인 몸치장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형님이 귀티가 짤짤 흘러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천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뭐 얼마나 잘 보이고 싶어서 저렇게 정성을 다 쏟아서 치장을 했나 싶더라니까요. 그래도 캐나다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니까 좀 배운 티는 내겠지 싶었는데 그것도 완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아주버니와 형님을 소개를 하자 내가 인사를 했더니 바로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래도 예비 신부인데 진짜 소박하시다. 서방님이 옷도 안 사주셨어요? 나만 컨셉에 맞게 입고 왔네. 신부는 신부다워야지. 진담을 농담처럼 웃으며 말하는데 내가 안 볼 때 나를 아래 위로 쳐다보는 눈초리가 그랬어요. 아휴, 밤매 떨어져. 어쩜 하고 다닌 것이 저래? 격 떨어지네. 저에 대한 웃음기도 별로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일관하면서 저의 친정 부모님도 위아래로 훑는 모습이 참 거슬렸습니다.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그런 형님에게 살짝 눈치를 주는 듯 했어요. 어린 아들을 둘이나 상견례장에 데리고 오면서 그런 차림으로 왔으니 참 웃기더라고요. 거의 식사를 마치면서 화장실에 들렀었는데 형님도 아들 손을 씻긴다며 화장실로 돌아왔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반기면서 아이고 잘됐네. 내 아들 좀 받아줘요. 내가 옷이 불편해서요. 아, 네. 혹시 혼수 예단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요. 알았죠?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어머님이랑 아버님의 낯도 있으니까 옷도 좀 차려입고 와요. 처음이라서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요. 알았죠?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제 옷차림이 어때서 그러세요? 자기 아들을 받아들더니 그러더라고요. 없이 사는 집도 아니면서 왜 그래요? 하다못해 내 이 어린아들도 상견례장에 온다고 새 옷을 사 입혔어요. 다음에는 그러지 말게요. 내가 꼭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해줘야 해요. 그러면서 기분이 영 나쁘다는 듯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휑하니 나가버리는데 저를 아주 우습게 보는 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일부러 형님 앞을 막아서고 말했습니다. 저도 참 힘드네요. 서로 눈높이가 안 맞아서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죠? 라고 말하고
다시 상견례장으로 들어왔더니 저에게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예비동서라서 웬만하면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그러는 거 아니네. 감히 저희 부모님도 계신 자리에서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어머,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얼굴엔 온 인상을 다 쓰며 그랬어요. 불쾌하단 듯이 칭얼대는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상견례장을 나가버렸어요. 어른들도 계시는데 무슨 경우인지 세상에 살다가 이런 별정도 다 보나 싶어서 웃겼습니다. 아주버님만이 머쓱해하며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애들 때문에 신경이 좀 예민해서 그런가 봅니다. 죄송합니다만 애들 때문에 먼저 나가겠습니다. 마저 말씀들 나누세요.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께 손자 녀석들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형님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은 끝까지 갔습니다. 시작부터 삐끄덕거렸어요. 그때 이후로 남편에게서 형님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형수는 완전히 자기 멋대로야. 형은 왜 그런지 몰라? 우리 엄마 아빠도 포기했다니까. 부잣집 딸이란 이유로 형도 무시하고 시부모도 무시하고 완전히 맛이 갔어. 너도 신경 꺼버려. 형님은 아주버니와 결혼을 할 때에도 신혼집으로 60평 아파트를 다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명절 때나 시댁 행사 때도 아주버니 혼자서만 오는 경우가 허다했다네요. 행여나 두 아들을 둔 상태여서 못 산다고 이혼을 하자고 할까 봐서 아주버니는 꼼짝도 못하고 형님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둔다고 했고 시부모님도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편도 참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뭐 어쩌겠냐며 그래도 형수인데 바로 앞에서는 실은 티도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니랑 함께 사는 여자 정도로만 여긴다면서 그래도 귀여운 조카들이 엄마이니까 되도록이면 마주칠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을 바로 앞에 두고 아주버니가 저와 남편을 초대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가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그때 상견례장에서 제게 했던 무례한 행동을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동서, 10시까지 와줘. 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니고 세컨하우스로 별장을 하나 이쁘게 지었거든. 집들이 겸 하는 거니까 동서가 일찍 와서 나 좀 도와줘야겠어. 내가 요리도 잘 못하는 데다가 우리 애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잖아. 알았지? 그럼 그렇지. 초대는 무슨 초대? 그래도 겸사겸사해서 저를 부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원주택단지들이 몰려있는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정말로 이쁘게 지은 집이었어요. 생각보다 그리 크진 않고 아담한 사이즈였지만 내 식구가 주말에 와서 지내기에는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것 또한 형님의 친정 부모님이 손자들과 주말에 와서 함께 지내기 위해서 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마당에는 커다란 모래사장과 놀이터를 만들어놨고 적용수들을 이쁘게 심어놓고 온실도 집 크기만큼이나 만들어서 바베큐장으로 꾸며 놓았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저를 초대한 입장이니까 그래도 형님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일부러 화려한 색상의 옷과 명품 백을 들고 나름 한껏 치장을 한 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또 아래 위로 훑어보던 형님이 그랬어요. 시골집에 오면서 그렇게 하고 오면 어떡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해하는 내게 주방으로 뛰어가더니 고무장갑을 갖고 와서 그랬어요. 지금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안 보여? 일손이 딸리니까 얼른 고무장갑 끼고 가서 도와줘.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어요. 도와달라뇨? 뭘요? 내가 시킨 대로 해. 점심때 우리 친정아빠 개혼부들이 이쪽으로 놀러 오신대. 집들이 겸 오신다고 했으니까 동서가 저 아주머니들 심부름도 해주고 음식도 날라주고 해야 되겠어. 형님, 저를 초대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동서를 초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동서가 여기 있겠어? 동서가 도와줘야 오늘 오실 손님들을 다 맞이하지. 이렇게 입고 할 거야? 아니, 여기에 일하러 온 사람이 이렇게 차려입고 오면 어떡해? 잠깐 있어봐. 아줌마, 혹시 몸빼바지 있어요? 뒷마당과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가서 일하면서 입을 여분의 옷들이 있는지 물어보러 가더라고요. 초대를 했다면서 일 시켜먹는 거는 또 뭐야? 어이가 없었어요. 한참 만에 그 도우미 아줌마들과 얘기를 하더니 저를 그쪽으로 데려가서 그 아줌마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아줌마들을 도와주러 왔어요. 뭐 시킬 일이 있으면 말하세요. 여기가 내 동서예요.
모처럼 내가 초대를 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일손이 모자라니까 도와야죠. 저보다는 손이 야무져서 일은 잘할 거니까 서빙하는 일이나 나한테 전할 말 있거나 그러거든. 여기 우리 동서한테 말하세요. 난 바쁘니까 직접 찾아다니지 말고요. 알았죠? 그리고 형님이 제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동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좀 부탁을 할게. 오늘 하필 진짜 중요한 분이 오시거든. 우리 친정아버지한테는 둘도 없는 중요한 사람이야. 우리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 조금 있다가 그분이 오시면 동서가 서빙을 해줘. 저 아줌마들은 꾀재재하잖아.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들이 일하면서 입을 몸빼바지 하나를 제게 건네면서 그러더라고요. 동서는 이게 더 잘 어울려. 왜 불편하게 옷을 그렇게 입고 왔어?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지. 라고 하면서 던져주고 가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그냥 웃으면서 등을 토닥거리더라고요. 그냥 고무장갑이고 몸빼바지고 다 던져버리고 돌아가 버리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손님이 온다고 아주버니랑 마당 쪽에 있는 벽난로 청소와 보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날 잡아서 일 시켜먹을 작정이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안 한다고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아주버니가 저렇게 혼자서 진땀을 빼고 손님맞에 정신이 없는데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아주버니가 장인어른과 장모님한테 꽉 잡혀서 쥐죽은 듯이 하면서 산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몸빼바지는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 고급 옷 위에다 앞치마만 둘렀어요. 형님이 저를 일 시켜먹을 작정인데 그 작전을 제가 넘어갈 사람인가요? 얄미워서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면서 놀았습니다. 형님은 그동안 자기 아들을 시키고 챙겨 입히고 자기 치장을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의 친정 부모님과 그 친구분들이 그렇게나 빨리 물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도우미 아줌마들이 준비하는 집들이 상차림이 바빠지자 자동으로 돕게 되더라고요. 형님의 친정 부모님은 처음 뵙는 거라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형님이 자기 친정 부모님과 함께 온 분들한테 집 구경을 시키면서 그랬습니다. 여기 주방에 계신 분들은 일해주는 도우미 아줌마들이에요. 라고 하자 그중 한 중심에 계신 분이 저를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을요? 저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에요. 이분도 도우미 분이라고요? 네, 그럼요. 그냥 신경 쓸 거 없다는 듯이 건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었지 뭡니까? 그분도 얼척이 없다는 표정을 허허 웃었어요. 영문도 모르는 형님의 친정 부모님과 형님은 눈만 꿈뻑거렸습니다. 승희야, 네가 어쩌다가 여기에서 도우미 아줌마가 돼버렸냐? 라고 하시며 제게 반갑게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똑같아서 저도 진짜로 아저씨인가 싶었는데 반갑네요. 그러자 한순간 정적이 흐르는가 싶더니 형님의 눈동자가 상당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친정 부모님만이 놀라서 그랬어요. 아이고, 도우미 아줌마라니요. 제 딸이 말을 잘못한 거겠죠. 그러자 형님이 얼른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저를 도와주러 오신 도우미 아줌마들이고요. 이쪽은 내 동서예요. 예비 동서예요. 그러자 아저씨가 완전히 기분이 언짢다는 듯이 형님에게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승유아는 동서지간이란 말이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를 도와주러 온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저씨 곁에 앉아서 그동안 못 나누었던 이야기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불러서 제대로 인사도 시켰어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서 국내 체류하는 기간이 얼마 안 되었어요. 만나 뵌 지는 6개월이 훌쩍 넘은 상태라서 이런저런 할 말들이 많았어요. 저희 친정아버지와는 둘도 없는 친구이셨고 사업 파트너이셨습니다. 가족끼리도 정말 친했고 자주 왕래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저씨는 얼마나 아빠가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고 아저씨가 저를 딸처럼 이뻐했는지를 형님과 형님의 친정 부모님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회장님의 따님이야.
이 회장이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중에 이 따님을 제일 이뻐하시지. 그러시면서 아저씨가 형님에게 직접 서빙을 하라며 시켰어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앞치마를 두르게 하고 도움이라고 말한 걸 보고서 엄청 화가 나신 모양이었어요. 상당히 불쾌해 하셨습니다. 그걸 본 형님의 친정아버지가 안절부절을 못했어요. 시간이 늦어서 도우미 아줌마들을 보내고 형님에게 술상을 봐오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아저씨와 남편과 아주버니와 함께 신나게 캠프파이어도 하면서 즐겁게 떠들고 놀면서 형님이 서빙하는 음식들을 맛나게 먹었어요. 형님은 죽어라 주방을 드나들면서 잘하지도 못한 안주를 만들어 내오느라 정신이 없었고 허둥대는 딸을 보면서 이게 뭐냐며 형님의 아버지도 허둥대더라고요. 아저씨가 그런 형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가 참 아끼는 이 회장의 딸인데 내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침 동서지간 사이가 될 거라서 해주는 말인데 우리 승희는 당신네와는 급이 달라요. 알아들어요? 한 번만 더 우리 승희를 도우미 취급을 했다간 끝장이 날 줄 알아요. 알았어요? 웃자고 한 소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라고 하며 주방에 쌓여있는 설거지는 형님한테 다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그냥 해본 소리인데 쏜살까지 뛰어가서 죽어라 하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형님의 물주였던 형님의 친정아버지가 쩔쩔매는 사람인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바로 해야지 별 수 있었겠어요? 손님을 초대해놓고 집주인이 설거지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저씨가 제게 그러셨어요. 이 결혼 꼭 해야겠냐? 내가 그렇게 좋은 집안 남자들과 선보라고 할 때는 하지 않고 겨우 이런 집안에 오려고 그랬어. 지금이라도 마음 돌리면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어떠냐? 이 사람이 지나가면 또 더 좋은 사람이 온단다. 그 말을 언뜻 들어버렸던 형님의 아버지가 아저씨에게 그 무슨 말이냐며 아저씨를 붙들고 그랬어요. 내가 내 딸을 책임을 지고 잘 가르칠 테니까 그런 걱정 마세요. 그런 뒤로 얼마나 형님의 아버지한테서 정신교육을 받았는지 제 앞에서 더 이상 나대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부잣집 딸인 양 하던 형님은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딸일 뿐이었고 국내에서는 공부도 못해서 대학도 못 갈 것 같으니까 돈 처발라서 캐나다 유학을 간 것뿐이었고 거기서도 제대로 공부도 다 끝마치지도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귀국을 하자마자 아주버니를 만나서 살림부터 차린 거였어요. 자존감이 낮고 속이 뻥 하고 뚫려 있었으니 부모님 돈으로 처발라진 인생으로 낙을 삼았으니 찐부자는 딱 보면 알죠. 원래 없는 것들이 더 있는 척을 해대니까요. 있으면 뭐하러 결핍이 없는데 있는 척을 하겠습니까? 형님은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진심이 아니죠. 친정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서 했을 테죠. 동서, 그동안 내가 서운하게 한 게 있다면 사과할게. 미안해. 우리 이젠 잘 지내자. 그래요? 왜 갑자기 변했어요? 내가 형님의 친정보다 더 잘 사는 집 딸이니까 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자 본심을 말하더라고요. 다시는 동서에게 함부로 안 할게.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혹시라도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은 하지 말아줘. 부탁할게. 그게 부탁한다고 될 일이에요? 형님한테 달려있죠. 두고 보겠어요. 아, 그리고 상견례 때 입은 옷 말이에요. 형님이 몰라서 말해주는 건데 그거 형님이 입고 온 옷보다 더 명품 옷이었어요. 뭐? 그게 명품 옷이라고? 그래요. 웬만하면 저도 잘 안 입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상견례라서 차리고 입고 간 건데 형님이 그렇게 말해서 참 무서웠어요. 그건 그 옷을 입어본 사람만 명품 중에 명품 옷인 줄 알거든요. 형님은 그런 옷은 근처도 안 가봤죠? 하하, 그래놓고 자기가 최고로 차려입고 온 줄 알다니. 앞으론 형님도 입 조심하고 사세요. 형님은 그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 뒤로는 제 앞에서 잘난 척도 하지 않았고 엄청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께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형님도 똑같이 따라서 용돈도 드리고 안부 전화를 드리면 따라서 그대로 하더라고요. 하여간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사람들은 정말 싫습니다. 형님도 참 피곤하게 되었지 뭡니까? 평생토록 피곤한 동서를 두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